안녕하십니까. 황남훈회계TV의 황남훈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셨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가 나와서 그 부분도 결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서 함께 소개시켜 드릴 겸 연차수당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TV에 노트북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연차수당 계산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계산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관련 대법원 판결. 기존에는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제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고정적이란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에 이제 상여금 지급 규정 보면은 재직자에 한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넣음으로써 이제 퇴직급여 추계 계산할 때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서 그런 상여금을 빼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재직자에 한한다 또는 근무일수 조건을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 담당 노무사님과 논의하면서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든지 또는 근로기준법 이런 법과 제도를 보면은 근로자의 사용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판례도 그렇고요. 점점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에서는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물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주 6일제,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조금 더 고도화된 산업, 선진국화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니까요, 마은혁 후보님하고 정계선 후보님, 그리고 조한창 후보님, 이 세 분의 내용을 다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는데, 세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언행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청문회 내용을 지켜봤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금 이런 위치까지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설이 또 들어가네요. 그럼 바로 이제 계산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아마 이미 이 계산식을 좀 접해 보셨을 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식회사 매란, 네, 연차수당 계산.
예. 근로자, 그 다음에 입사일자, 기준일자, 근로자는 누구를 넣을까요? 문옥경, 서해랑, 박도, 또가 누가 있었죠? 생각나는 이름 넣어보겠습니다. 서해랑, 윤정년, 서영,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허영석, 예.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5년, 2000, 허영서는 이게 날짜 형식으로 넣어야지 이제 수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인식하는 날짜 서식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기준 일자는 24년도 12월 31일. 예, 통상임금. 요거까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을 계산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스타니까 3천 월 통상임금 3천만원 1,500만원 예, 합계 또 뭘 넣을까요? 필요한 정보들이 쭉 있겠죠. 기준일자 넣고 그러면 근무 월수를 뽑아 볼까요? 근무일자, 근무월수, 근무일수라고 할까요? 일수, 근무연수. 일수는 여기서 데이트 디프 함수를 많이 쓰는데요. 예, 요거는 먼저 이제 앞에 날짜를 넣고 그 다음 뒤에 날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뽑을 날짜 이거 기준 일수니까 D, 데이트니까 D로 넣고요. 이렇게 하면 예, 일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일수는 이렇게 월수는 요 D를 M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M 월수가 나오고 근데 이제 단점이 요거는 초일 불산입 말일 불산입이에요. 근데 우리 국기법은 초일산입 세법에서는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이죠. 예. 상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이제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인데 어쨌든 이건 둘 다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예. 플러스 1은 항상 데이트 디프 함수 쓰면은 써줘야 됩니다. 이건 초일 불산입 말일 불산입이어서 그리고 근무월수도 마찬가지고 근무 연수도 이거는 이제 M을 뭐로 바꾸면 될까요? Y로 바꾸면 됩니다. 2열. 예. 예, 이렇게 됐네요. 1년은 안 됐긴 만 1년은 안 됐지만 예.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너무 큰데 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정기 2열 잘 보이시죠? 예. 연차.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저만큼 느려졌네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단기 발생 연차. 요게 핵심입니다. 예.
일단 정년이는 신규 입사자니까 2월이 된 게 없고, 다른 분들은 쓰고 남은 게 2월이 됐겠네요. 그러면 뭐 오래됐었지만 15개, 10개 남았다. 가정입니다. 예. 단기 발생 열차. 일단 근로기준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근로기준법에는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만근을 하면 한 개씩 부여가 되고요. 1년 중에서 8할 이상 근무를 하면, 그러면 이제 15개가 부여가 됩니다, 연차가. 그러면 이제 좀 함수를 좀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if 함수를 좀 써서 구할 텐데요. 그리고 또가 있죠. 3년부터 3년 근무하면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2년 이상 근무하면 하나씩 계속 연차가 추가가 됩니다. 최대 25개까지 추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보통 회사가 그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 연차 수를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수식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 월수, 연수, 일수 이걸 가지고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차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3년이면 하나가 플러스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요걸 구할 때 이 근무 연수에서 빼기 1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면, 그렇죠? 나누기 2를 하면 빼기 1을 하고 나누기 1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요거네요. 요거만큼 플러스가 되겠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4년 근무하면 그래도 하나만 플러스가 되고, 5년 근무할 때 2개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라운드 다운을 해야 됩니다. 라운드 다운. 그래야지 밖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의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가로를 하나 빼먹었네. 예, 요거겠죠. 그러니까 20년이라면 9개가 플러스가 된다. 근데 여기서 기본은 15개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자체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연차 부여겠습니다. 근데 이게 if 함수를 여기서 좀 써야 될 게, 1년 미만은 한 달 근무할 때 하나씩 부여가 되고, 8할 이상 근무했을 때 15개 부여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f 함수를 한번 써서 if 근무 일자로 할까요? 일자가 작아야겠네. 365 그냥 뭐 윤달은 무시할게요. 곱하기 0.8. 요거보다 작을 때 0.8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냥 월만 표시하면 되겠다. 월이고 작으면 월. 그 다음에 크면은 요거를 표시하면 되겠네. 15 플러스 라운드 다운한 수식.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수식을 넣으면 되겠네요. 저게 이제 1년, 근데 또 있죠. 8보다 작으면 이제 월이고, 크면은, 그러면 이제 만근한 건 한 셈이니까. 맞네요. 예,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한도가 있죠. 발생 연수. 이게 근무 기간을 만약에 이분은 2000년부터 일했다고 하면, 27개가 부여가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25까지만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민이라고 할까요? 민 함수를 써서, 이거 하고, 25, 둘 중에 작은 금액, 작은 일자로 표시를 하라. 이렇게 긁으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단기 발생 연차를 수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뭐 이건 제가 그냥 제 논리대로 따라가 본 건데, 이렇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제가 따라간 건데,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엑셀에서 정답은 없으니까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연차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야겠네.
이건 그냥 뭐 수기로 집계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인사팀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겠죠. 전기열이 사실은 더 많이 넘어올 건데, 그거 전기 이제 좀 땡겨 쓴 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너무 작다. 이거는 뭐 그래도 일단 이걸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실제로는 이게 더 거의 넘어왔을 것 같긴 한데, 예, 정년이는 한 4일을 썼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여기서 그 고려할 부분이 조금만 작게 하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예. 자, 두 가지로 좀 쪼개서 봐야겠다. 단기말 연차일수 계산. 촉진제를 썼을 때와 아닐 때를 좀 쪼개겠습니다. 촉진제, 현금 지급, 이 두 가지 사례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저는 단축키로 좀 요 셀병합 같은 걸 좀 쓰고 있긴 한데, 예, 방금 거는 서식 복사였고요. 예. 자, 틀 고정을 하니까 뭔가 조금 선이 거의 있어서, 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연차부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단기말 연차일수 계산은 촉진제를 쓰면은 하나 넣을까? 예. 사용료를 하나 넣죠. 예. 과거 경험료를 좀 넣어서, 촉진제를 쓰면은 사라져 버리죠. 계속 이제 서면으로 연차 얼마 나왔는데 다 쓰시오, 이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면 소멸합니다.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촉진제를 쓰지 않는다면 위상 연차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럼 정기열 연차 중에서 단기에 쓰고 남은 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겠네요. 네. 촉진제는 지급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요 1차 계수를 촉진제부터 할까요? 현금 지급부터 할까? 이게 더 쉽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기열 연차에서 단기 사용한 거 뺀 거, 이것도 돈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단기 만근으로 함으로써 발생한 연차를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겠네요. 자, 요건데, 촉진제를 쓰면은 넘어오는 게 없습니다. 넘어오는 게 없으니까 요 앞에 뺀 거 있잖아요. 정기에서 넘어온 거에서 단기 사용한 걸 뺀 게 미남수를 써서 0보다 클 수는 없겠네.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1년 미만인 경우는 땡겨 쓴 개념이긴 하니까, 예, 이것도 맞게 나오네. 오케이. 0보다 작게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됐네요. 예, 맞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연차 일수 계산이 됐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크게 키우겠습니다. 예. 예. 이 수식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f 함수도 있고, 뭐, min 함수도 있고, 근데 하나씩 보면 아주 어렵진 않고, 좀 이게 많아서 그렇죠. 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함수는 제가 정보란에 좀 넣어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촉진제를 썼을 때 연차 촌당부채 계산, 예, 통상임금 곱하기 하루는 8일, 8시간 나누기 209시간, 한 달에 209시간,
주 52시간을 한 경우에는 209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하루치는 8시간이니까 209분의 8을 곱하면 한 달 월급에, 그럼 이제 하루치 그 급여가 나오고 통상임금이 나오고, 요거만큼이 그 남은 연차 개수에 곱해지면 요게 이제 필수에 곱해줘야겠네요. 연차 부채가 나옵니다. 예. 예, 따라오셨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회계가 어렵네요. 예. 숫자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중간에 막 제가 조금 뭐 209분의 8 시간이라든지 촉진제라든지 이걸 갑자기 좀 섞어서 이 표를 다 만들다 보니까 하나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을 뽑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블로그를 하면 이런 걸 파일을 올려놓으면 좋긴 할 텐데, 예. 그건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따라오셨나요? 여기 잘렸나? 잘 보이시죠? 예. 그럼 이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를 더 넣자. 사용료를 안 곱했네. 사용료. 요 사용료는 그 현금 지급할 때는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다 지급해야 되고, 근데 촉진제를 적용할 때 만약에 이 단기분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채 계산하는 게 뭐 땡겨 쓴 거는 차감이 됐지만, 요거 넘길 때 실제 이제 소멸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죠. 예.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소멸률을 사용료를 적용해서 80%만 넘어간다. 그렇게 전체에다 곱하는 게 맞겠네요. 예. 예, 이렇게 곱해주면은 부채 금액이 좀 줄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회계 처리. 요거는 하나만 할게요. 저희 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지급. 그럴 경우 이제 기초 연차 충당 부채. 미지급 비용이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이 있었다. 한 3천만 원이 있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예. 회계 처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차 사용할 때 그러면은 이제 미지급 정기에 인식한 게 3천만 원 있었으니까 미지급 연차, 미지급 비용 등 3천만 원이 있었죠. 요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하나 열을 추가해서 예,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이제 요 단기 사용, 연차 사용 요걸 곱하면 되겠네요. 209분의 8 곱하기 통상임금 곱하기 단기 사용 연차 요 금액일 거고요. 예, 2,100만 원이네. 요만큼이 사용이 됐다. 대변에는 급여 등이 차감이 될 거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기말 결산 시, 뭐 구현을 하자면, 요 급여 등은 복리후생비라는 회사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에서 보통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 판관을 구분하는 경우, 그게 FM입니다. 예. 제조 판관을 구분한다. 근데 이제 제조로 들어가는 거는 원가 계산, 원가 흐름을 타기 때문에 원가 왜곡을 좀 일으킬 수 있어서 판관비로 다 반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예. 만약에 월별 원가 계산을 한다. 그 연차 계산을 월별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기말 결산 시 그래야지 이제 월별 원가 계산, 원가 흐름에 있어서 좀 큰 왜곡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급여 등. 그럼 요거는 이제 기초에서 빼고, 뺀 금액. 요거만큼이 잔여 연차니까 요 금액을 기말 설정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이 추가 설정할 금액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예. 사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엑셀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욕심에는 요걸 좀 실무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수식으로 모든 좀 최대한 그런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뭐 연차 개수도 이제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예. 근데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는, 예. 또 제가 망언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이게 조금이라도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인도네시아 출장이 있고,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연말 인사라든지 새해 인사를 따로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올해 한 해 24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 25년, 을사년인가요? 을사년도, 푸른 뱀인가요? 예, 을사년도 원하시는 바, 이렇게 잘 성취해 나가시면서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